안녕하세요. 한글 컨설팅 근두 선생님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또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좀 꾸준하게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취업이 아니고 입시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실은 영재고와 과학고 매해마다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 참 많은 학부모님들이 연락을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내일교육이라는 그 교육업체의 어떤 칼럼에서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그리고 과학고나 영재고 교사분들이랑 의견 수렴을 해서 떻게 하면 과거 영재고에 더 부합하는 그러한 자기소개서를 도출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겠죠. 뭐, 보통 중학교 3학년일 테고, 또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권하게 되면 좀 빠른 경우에는 중2 때 하는 경우도 있긴 하죠. 물론 중2 때는 확률이 굉장히 낮지만.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일단은 뭐 쓰긴 쓰는데, 학교에서 또 쓰라고 하니까 쓰는데, 생각보다 그 자기소개서에 쓰는 감을 잘 잡지 못하는 친구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담당 선생님조차 그 부분을 모르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이 영재고, 과학고에서 추구하는 자기소개서의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몇 가지 섹터가 있어요. 그 섹터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지원 동기입니다. 지원 동기. 지원 동기는 이 학교에 왜 오고자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적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제가 이제 컨설팅으로 친구들과 이제 학생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생각보다 학교를 가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어요. 보통 그 이유라 하면 본인이 이제 수학 과학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학과 영재고가 좋대. 그래서 거기에 가려는 케이스 아니면 이제 과거 영재고를 간다는 것 자체가 공부를 잘한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본인이 더 있어 보이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바라는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킴에 있어서 뭔가 이런 간지용이라 그러죠. 그런 느낌으로 가는 친구들도 꽤나 많아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원 동기에 쓸 말이 없는 거죠. 저는 수학과학을 좋아해서 지원했어요. 어쩌라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 지원 동기는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 과학고 영재고를 졸업해서 나중에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통은 이제 과거 영재고로 가시면 공학도, 전문 공학도로서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이 꿈을 가지고 내가 어떤 청사진을 그려서 어떤 비전 있는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이 지원 동기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공학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죠.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삼아서 이 지원 동기에 녹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나에게 더욱 부합하는 그 꿈을 이루기에 더욱더 부합하는 학교를 찾다 보니까 너네 학교가 있어. 그런데 너네 학교가 그 중에서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더라. 각 학교들이 하는 사업들이 별개로 정해져 있어요. 그 사업들을 여기에 연결시켜서 내가 이 사업까지 같이 넣어 이런 프로그램에 내가 참여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내가 강점을 더 드러내서 나의 수학 과학적 역량도 더욱더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서 내가 바라는 목표에 더 달성을 좀 쉽게 더 낮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바로 지원 동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이 좀 잡히시나요? 자, 그 다음이 입학 후 계획이에요. 뭐 학습 계획이나 진로 계획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해놔야 돼요. 제가 자소서 컨설팅을 하기 전에 만약에 이제 시간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진로 컨설팅을 먼저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목표가 명확해야지 과정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기소개서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입학 후 계획이라는 부분, 이 부분 또한 내가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공학도가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일단은 먼저 수렴이 되고
세워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목표가 명확하니까 이걸 달성하기 위한 과정은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그 학교에서 행해지는 어떠한 학습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그 진로에 더욱더 가까워질 것인지 그런 과정을 기재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 진학 후에 대학이면 뭐 카이스트도 있고 일반 공대도 있겠죠. 그러한 부분에서 본인이 어떻게 두각을 드러낼 것이고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예를 들어 뭐 우주 항공 뭐 그쪽이면 나사 이런 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순차적으로 단계적인 포부를 나타내 주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입학 후 학습 계획이면 재학 중에 어떤 그런 계획을 적으시면 될 거고 진로까지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그 부분까지 연결이 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목표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통 과학고와 영재고는요. 어디 한 분야에 꽂힌 친구들이 좀 합격 확률이 좀 높습니다. 예를 들어 뭐 나는 로봇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로봇만 계속 하는 거예요. 로봇 대회는 주구장창 나가고 그리고 로봇과 관련 유튜브는 다서 뭐 보고 있고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면접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내가 흥미 있고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대답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재라는 게 여기는 약간 매니아틱한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이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그냥 과학고 영재고를 막 보내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 가장 어려운 질문이죠. 수학, 과학 이 부분에 관련된 질문은 무조건 공통적으로 나오죠. 자, 이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세부 특기사항에 기재된 그런 학습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을 가져오셔가지고요. 이게 실생활에서 대입할 수 있는 요건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을 하나 찝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실험을 이런 저런 실험을 해보았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것들을 발견이 가능하네. 아, 이게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기재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대단한 내용을 기재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을 기재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어려운 내용 넣으면 쓰기가 더 힘들어져요. 뭐 확률이나 뭐 최대 공약수 뭐 이런 것도 많죠. 뭐 부채꼴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하셔가지고 실생활에 접목이 되는 부분을 도형만 가져와도 접목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과학의 온도와 관련된 부분 그것만 가져와도 접목할 게 얼마나 많나요. 그런 부분을 묻는 거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이 범위 내에서 가져오셔서 인용을 하시고 아 내가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그냥 학습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사회에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관찰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담겨 있으면 된다는 거죠. 굉장히 실제적인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독서. 독서. 이 또 어머님들이 많이들 또 생각하시는 게 엄청난 뭔가 지식이 담겨 있는 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책은 아무 책이나 정하셔도 됩니다. 그 분야 내에 들어가는 책이라면 결국에는 그 책에 대해서 본인이 무엇을 느꼈고 이거를 이용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내용만 담겨 있으면 돼요. 뭐 얼마나 고차원적인 책을 가져와서 그런 것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더 고차원적인 책을 가져오면 면접 때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선의 과거 선생님들이랑 얘기해봐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는 그 책을 보고 본인이 무엇을 느꼈고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어떤 배움이 있어서 나중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으면 된다는 거.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과학고, 영재고,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뭐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사실 이것만 지켜주셔서 작성을 하셔도 자소서는 충분합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겠죠. 어려우니까 컨설팅 의뢰를 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머님과 그 다음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 학과 선생님은 그냥 추천서만 써주는 대상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 자소서는 본인이 챙긴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녁이 얼마 안 남았는데 꼭 합격하시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동영상에 만나겠습니다.